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약세 마감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한 가운데 미국 시장도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약세 흐름들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0.94% 정도 약세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12% 정도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막 약세고. 자, 이제 그런데 그 면면 살펴보게 되면 사실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세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제 오히려 기술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약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그죠?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셨죠. 자, 거기에서 이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모습입니다. 1.62%까지 내려오면서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었죠, 이미. 그죠?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채금리 연동돼서 유가가 올라왔지만 뭐 차트 부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고점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부분을 예측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70달러 근접 가던 유가가 지금 60불을 하회하면서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이제 이 지수, 그죠? 미국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다우지수도 이틀 연속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락 흐름들을 조금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죠. 나스닥도 약세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쌍바닥권을 만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은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앨런의 증세 언급, 재무장관 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미국 민주당 정권 부분은 증세 쪽 라인 부분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런 요인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다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 내 변이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독일이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후퇴를 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이 경제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확 오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성장주 섹터를 갖고 있다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다고 경기 민감 섹터로 또 갈아타면 양방으로 두드려 맞을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주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두 흐름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완 조치로 바벨 전략. 그래서 뭐 성장 섹터를 일정 정도 보유하고 또 가치주를 일정 정도 보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성장 섹터를 70% 정도 그리고 가치주 섹터를 30% 정도 그 정도의 범위 내로 성장 섹터를 갖고 가는 부분이고 성장 섹터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가치주 쪽으로 잘못 넘어가면 두 쪽으로 다 깨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여튼 유럽 증시 부분에 있어서 변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하여튼 독일이 4월 18일까지 봉쇄를 연장한다. 이런 부분은 뭐 여행주나 그죠? 뭐 우리가 당연히 그런 종목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정유주들 엑슨모빌 고점 나왔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골드만삭스니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니 그죠? 이런 금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양봉으로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모습들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 부분들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 부분들은 나름대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상해 종합 흐름을 보게 되면 상해 종합 중국 미중 관계 악화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을 짓누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유럽 이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그죠? 일정 정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미중 관계 악화 그리고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일정 정도 이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 터키, 그죠? 터키의 그 금리 인상한 후폭풍 이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시장은 어제 이미 그 영향, 미국 시장의 약세 영향을 일정 정도 선행적으로 먼저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런 가운데에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만 보면 계속 박스권 움직임에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대형주들이 약세를 지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 약세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고, 지금 121 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선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월봉에서의 이 조정, 이번 달 3월 월봉 부분이 처음으로 음봉이 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수단이 있으며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죠. 그리고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하지만 실물 경제 회복 구치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여태껏 금리가 올라오고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막 한 유가 원자재 가격, 이게 1, 4분기 이 지표 호조 속에서 올라온 건데, 사실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개발 이 부분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라왔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치주 부분들이 상승하는 속에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성장 섹터가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가치주와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해서 가격의 갭을 일정 정도 메꾸는 섹터 간 로테이션이 일정 정도 진행됐고, 그 속에서 이제 시장 지수가 필요하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 쪽도 어제 2.7%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좀 치사 깨진 게 아니죠. 월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월봉 음봉 하나를 맞으면서 잘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재료 뉴스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제 카페도 올려놨지만 무슨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으니까 경기 민감 섹터들이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어제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그죠? 미텍사스 삼성 반도체가 15년 세금 감면 부분을 받는다. 그죠? 그게 이제 이 어제 나온 뉴스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부분에 있어서 이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투자 흐름 부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리쇼링과 리로케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위기 인텔 반도체 공장 늘리고 파운드리 진출한다. 그죠? 그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진출 부분. 그래서 인텔이 지금 미국 시장이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내에서 6, 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대형성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나름대로 가치주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면 성장 섹터, 그죠? 지금 이 2차 전지 쪽도 너무 세게 하락을 했죠. 그죠? 폭스바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련 흐름 부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보다, 너무 앞선 우려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바닥권을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에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경기 민감한 흐름과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이 반도체, 그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KI, AI, 그 항공 우주, 이런 부분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로부터 대규모 MRO 물량을 따낼 가능성, 아직 회사가, 그 이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은 어려운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 그러나 제가 김기수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죠? 유가가 고점에 나와서 내려왔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나름 시장 부분의 지수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섹터 흐름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부분, 미래의 성장 가치 플러스 현재의 실적 부분을 함께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뉴스 하나를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죠? 그게 뭐냐?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자동차 쪽에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이러다 차 공장 멈춘다. 그죠? 차 반도체 빅3 초유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섹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은 성장주의 반격 흐름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의 중심,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 부분의 바닥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가운데에서 실제 흐름이 명확한 이 화학업종 부분의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흐름들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아침 시향을 대신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